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보일러 등으로 요 위험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의 특례에 적용에 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1번 같은 경우는 좀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편해요. 여기 일반 취급소에서 보일러 버너 등으로 그 소비하는 오염물은 인화점이 섭씨 38도씨 이상인 요 사류 오염물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 그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그 오염물의 양은 지정 수량이고 30배 미만, 요거 맞는 얘기죠. 일반 취급소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기준을 갖다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가면 건축물 중 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이 부분은 오염물의 양에 관계없이 다른 부분과 구획되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 중에서 여러분이 일반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이 바닥은 오염물이 곧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이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 설비하고 배수구를 갖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여러분이 틀렸으니까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2번 가죠. 자,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그 변경 없이 오염물의 요 품명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 했는데, 이건 교재에 약간 그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오염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보면은 오염물의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보면은 품명이나 그다음에 수량,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갖다 변경하고자 할 때 요 보면 반드시 요 위치나 그다음에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이게 7일이 아니고 이게 하루 전까지 1일 전까지 이게 총리령이 아니고 이게 행정 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죠. 이거 법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1일 전이에요. 그래서 요 1번에 요 7일을 갖다가 1일로 바꾸시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다음에 43번 가죠. 자, 43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살균제하고 그다음에 소독제로 사용이 되고요. 분해할 때 여기 보면 발생기 산소를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생기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과산화수소죠. 이놈이 분해가 되면 물하고 발생기 산소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걸 우리가 이렇게 O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과산화수소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발생기 산소 발생시키는 거, 분해 안정제로 요 인산하고 요산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막에 사용한다는 거. 다음 44번 가죠. 자, 44번 보면 여기 정린하고 요 확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옳은 거. 자, 우리 정린은 표시할 때 우리가 그 P로 표기하죠, 그거는.
그다음에 황리는 P4를 표기해요. 그래서 둘 다 이거 연소를 시키면 오산화인이 나오는 거죠. 둘 다. 이가 들어가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5 들어가야 되고 여기 4P. 황리는 P2O5. 이것도 마찬가지로 4P 여기 5몰 들어가야 되고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정린하고 이 황린을 연소시켜 보면은 오산화인이라는 같은 물질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 예, 동소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즉 연소를 시켰을 때 같은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연소할 때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낸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냄새가 없는 적색가루다 했는데 요 황리는 마늘 냄새가 나고요. 요 정리는 냄새가 없는 거죠. 물하고 이氧화탄소에 녹는다 했는데 요 황린하고 정리는 물에 안 녹아요. 이氧화탄소에 녹는 거는 요 황린만 이氧화탄소에 녹고 정리는 이氧화탄소에 녹지 않죠. 그다음 맹독성이다 했는데 맹독성은 황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번은 1번이 바로 맞는 답. 45번 무치, 냄새가 없는 결정이면서 분자량이 122, 녹는 점이 482도씨, 산화제, 폭약 등에 사용되는 오염물. 여러분 이런 그 45번 같은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 물성을 다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요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죠. 요 과염소산 나트륨이 산화제이면서 예, 폭약으로 사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46번 가죠. 자,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니트로 소화합물, 질산 에스테르류, 히드록실 아민을 각각 50kg씩 저장하고 있을 때 지정 수량의 배수가 가장 큰 거. 그럼 여러분이 오류오염물의 지정 수량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오류오염물은 유기과산화물하고 예,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 다음에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은 112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디히가 200kg죠. 위험 등급은 유질이 1등급이고 나머지는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배수가 가장 큰 거니까 지정 수량의 배수를 가장 낮은 놈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니트로 화합물은 요건 지정 수량이 요거 200kg죠. 니트로 소화합물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 200kg. 자, 질산 에스테르류 지정 수량 요거 10kg죠. 자, 히드록실 아민 지정 수량 요거 100kg죠.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가장 큰 거, 저장 수량은 다 같죠. 50kg.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놈이 지정 수량의 배수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질산 에스테르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7번 가죠. 자, 지정 수량이 다른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이거 이류염물이죠. 가연성 고체. 그래서 이류는 황아린, 정린,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요 금속분, 예,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자, 지정 수량은 요건 1, 5, 1000이죠. 요게 100kg, 500kg,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요 황화리는 지정 수량이 요거 100kg죠. 정린도 100kg, 유황도 100kg, 철분은 얼마예요? 지정 수량이 5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이 서로 다른 물질은 요 철분이 500kg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100kg죠. 그다음에 48번 가죠. 산화 프로필렌, 사리우연물에 요 특수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연소 범위는 가솔린보다 높다. 가솔린이 얼마예요? 요게 1.4에서 7.6%죠.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가솔린은. 그래서 요 산호 프로필렌은 연소 범위가 2.5에서 38.5니까 가솔린보다 훨씬 넓죠. 자, 물에는 잘 녹지만 알코올 벤젠에는 녹지 않는다. 요 산화 프로필렌은 물에도 잘 녹아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이, 2번이 요게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물에도 잘 녹고 알코올 벤젠에도 잘 녹아요. 비중은 1보다 작고, 즉 액체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죠. 그리고 증기압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위험한 농도까지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49번 가죠. 자, 49번은 여기 오염물, 옥외 저장 탱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방류제가 있는 거예요. 방류제. 여긴 지금 흙으로 방류제를 쌓았다는 거죠. 자, 탱크의 지름이 몇 미터냐? 예, 10미터. 요 탱크의 그 높이가 15m죠. 자, 탱크의 방류제는 탱크의 요 방류제 탱크하고 방류제 옆판하고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방류제하고 탱크 외측하고 요 거리 X는요, 요 탱크의 그 직경이 15m 미만, 그 다음에 15m 이상일 경우, 자, 미만일 경우는 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죠. 15m가 넘을 경우, 요 직경이 15m가 넘을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탱크 직경이 지금 10m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15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탱크 높이가 지금 15m죠. 요거의 3분의 1 이상. 그래서 5m 이상만 요 거리를 유지해 주면 되는 거죠. 5m 이상.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옥외 탱크 저장소의 요 방류제 기준을 보면은 탱크가 하나일 경우 탱크 용량의 요 110% 이상, 탱크가 2기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용량의 110% 이상. 그다음에 요 방류제의 요 높이죠. 이 높이는 0.5m 이상, 3m 이상. 그다음에 요 방류제의 요 두께예요, 두께. 요 두께는 0.2m 이상. 매설 깊이, 여기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매설 깊이죠. 요거는 1m 이상. 그다음에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하나의 요 방류제에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는 10개 이하. 그다음에 방류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거리 유지,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 높이의 3분의 1 이상,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은 탱크의 그 내용적을 갖다 계산하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원의 요 단면적은 요 전체가 지름을 우리가 D라고 하죠. D. 여기서는 A로 표기했죠. A. 자, 여기 반지름이 있다고 하면은 요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요?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직경이 나오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타원형이죠. 이게 지금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요 직경이 지금 A죠. 이 직경이 지금 B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단면적 A는 타원형일 경우에는 4분의 파이에다가 A, B가 되는 거죠. 타원형일 경우. 이건 원형. 이건 타원형. 구분해서 여러분이 단면적만 계산하면 쉽게 여러분이 탱크의 그 내용적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타원형이죠. 요게 A, 여기가 B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AB, 단면적에다가 요 L 플러스 3분의 L1, L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분의 파이 AB에다가 L 플러스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 더해줘야 되는 거죠. 양쪽. 그래서 여러분 1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1번 가죠. 자, 51번은 어떤 물질이 지금 1kg이 있는 거죠. 자, 1kg이 있는데 탄소가 80%, 그다음에 수소가 14%, 황이 6%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성이 된 물질인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탄소는 연소할 때 CO2가 되죠. 다음에 수소는 연소가 되면 H2O,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은 연소가 되면 SO2가 되는 거죠. 여기 2몰이 되는 거죠. 여기 4가 되는 거죠. 4. H2니까 2가 되는 거죠. 2.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탄소가 지금 1kg 중에 80%니까 얼마가 있는 거예요? 0.8kg가 있는 거죠. 수소가 14%, 0.14죠. 무게비로 하면. 1kg에 6%니까 1 곱하기 0.06, 0.06kg가 황이라는 거죠. 전체가 얼마예요? 1k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탄소가 지금 12kg가, 산소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게 32kg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탄소 0.8kg가 연소하면 산소는 몇 킬로 필요하냐? 요게 X값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수소도 마찬가지죠. 원자량이 1이니까 요게 4kg가 연소가 되려면 산소 32kg가 필요한 거죠. 그럼 수소가 지금 0.14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식으로. 황도 마찬가지죠. 원재량 요거 32죠. 산소 32kg 필요한 거죠. 자, 황이 지금 얼마 있어요? 0.06kg 있는 거죠. 그럼 몇 킬로 필요하냐? 요건 여러분이 대각선으로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풀면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x는 어떻게 계산해요? x는 12x니까 12x는 0.8 곱하기 32잖아요. 결국 x는 0.8 곱하기 32를 1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필요한 산소의 무게는 2.13kg죠.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면 1.12kg. 황은 0.06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의 무게는 3.31kg예요. 자, 산소가 3.31kg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기 중에 요 산소가 지금 무게비로 몇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웨이트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웨이트 퍼센트. 요건 무게비예요. 무게비. 그다음에 요 볼륨 퍼센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부피비예요. 그래서 무게비는 산소가 무게로 따졌을 때는 공기 중에서 23%를 차지하고 부피로 했을 때는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게로 물어봤으니까 공기의 필요한 공기의 무게는요. 산소가 지금 3.31kg 필요하니까 이거를 무게로 지금 계산하는 거죠. 0.2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부피로 물어볼 때는 0.21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맞는다면 여기 14.4kg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51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운데 사실은 제일 쉬운 문제예요. 한번 52번 가죠. 자, 금속 칼륨 보호액. 칼륨하고 나트륨. 이거 다 어디에 보관을 하죠? 물 속에 보관하죠. 물 속이 아니고 물하고 금수성이죠. 이놈은 석유, 즉 파라핀하고 그다음에 요 경유, 그다음에 등유 속에 보관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요 황린 있죠. 그다음에 요 이양화탄소 CS2, 이거 우리가 물 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칼륨은 등유, 석유 속이니까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3번 가죠. 자, 53번은 지정수량의 배수를 물어본 건데, 아염소산 염류하고 질산염류, 과망간산 염류, 이거 다 인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크론산 염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31일. 그래서 50kg,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지정수량의 요 배수를 물어본 거니까 첫 번째 보시면 아염소산 염류죠. 요 아염소산 염류 100kg. 지정수량 50kg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요 질산 염류죠. 질산 염류는 300kg예요. 지정수량이 저장수량 3000이죠.
세 번째, 과망간산 염류죠. 이건 지정수량이 1000이죠. 저장수량 1000. 계산하면 여기 2배, 1배, 10배죠, 10배. 여기 1배, 그래서 13배. 그래서 맞는 답,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번은 여러분, 지정수량만 암기하면 쉽게 풀이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육류연물에 속하는 거. 자, 육류연물은 과과질이죠.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요 질산이죠.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인데 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행안부령. 여기는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3불화, 브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불화, 브롬이 있고, 그 다음에 5불화, 요드, 요 세 가지가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할로겐간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이었는데, 인류연물에 요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거 있죠. 과과크, 아염, 퍼퍼차. 머리글자 이용한 거죠. 그래서 과는 과요드산 염류. 그 다음에 과요드산이죠. 크롬,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요드, 산화물, 그 다음에 아는 아질산 염류, 그 다음에 염은 염소화 이소 시아눌산, 퍼옥소 붕산 염류, 퍼옥소 이황산 염류, 차염소산이죠. 차염소산 염류. 그래서 요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이건 인류연물, 퍼옥소 이황산 염류고 인류연물의 행정안전부령. 다음에 요 질산구아니딘 있죠. 이건 오류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연물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요게 금속의 아지화합물. 지금 요게 나온 질산구아니딘 있죠.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인류하고 또 여기 육류 암기하셔야 되고 오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55번 가죠. 자, 55번은 제5류연물이 아닌 거. 자, 1번은 PbN3O2죠. 저놈은 여러분이 명명이 아지드화 납이에요. 아지드화 납. 아지드화 납이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금속의 아지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아지드화 납은 오류연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 2번은 질산 메틸이죠. 이건 질산 에스테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류 맞죠. 자, N2H4 이건 히드라진이죠. 히드라진은 사류에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사류연물이에요. 자, 4번은 히드록실 아민이죠. 히드록실 아민은 오류연물 맞죠.
그다음에 56번 가죠. 자,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순서로 옳게 나열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위험 등급, 1등급은 인류염물의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이게 인류예요, 인류. 그 다음에 2류에는 1등급이 없죠. 자, 3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까지가 1등급이에요. 이건 1류, 이놈은 2류, 3류. 그 다음에 요 4류는요, 특수인화물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5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6류는 전체가 다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인류 위험물은 부진료죠.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요거 1류죠. 그 다음에 2류는 황화린하고 정린하고 유황이 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류 위험물, 3류 위험물에서 그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카리 토금속하고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금속화합물 있죠. 유기금속화합물. 그 다음에 요 사류는 두 가지예요. 요 1석유류하고 요 알코올류. 그 다음에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요 질산 에스테르 제한 나머지 1등급 외에는 다 오류는 다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황리는 요거는 1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나트륨은 3류인데 금속의 수소화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죠. 황린이 1등급, 수소와 나트륨이 요건 3등급. 요 리튬이 어디에 들어가요? 알카리 금속에 해당이 되죠. 알카리 금속. 요거 2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 2, 3. 황린, 리튬, 수소와 나트륨.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7번 가죠. 자, 글리세린은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3석유류에 보면 아닐린 들어가죠. 아담중, 크레, 니, 글, 메죠. 그래서 아가 아닐린, 담금질류, 중유. 그다음에 요거 클레오 소트유. 요게 에틸렌 글리콜, 니가 니트로 벤젠, 글이 글리세린이죠. 메타크레졸. 그래서 글리세린은 이게 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요 벤젠의 위험성. 틀린 거 찾는 거죠. 요건 그 사류에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 휘발성이 있는 거 맞죠? 인화점이 0도보다 낮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보다 착화점이 낮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氧화탄소가 이건 착화점이 100도씨예요. 사류 오염물 중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벤젠은 CS2 이氧화탄소보다는 착화점이 훨씬 높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9번. 자, 육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육류위험물에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 할로겐간 화합물은 3브라브롬, 5브라브롬, 5브라요드,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5브라요드가 있으니까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요 인산이나 황산이나 HCl, 염산 같은 경우는 다 이건 유독물이에요. 위험물이 아니죠. 자, 60번 가죠. 자, 60번은 에테르의 일반식. 자, 에테르. 자,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레디칼, 우리가 R로 표기하죠. 이걸 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기, 레디칼. 이게 있고 가운데 산소가 들어있고 어떤 기가 들어온 거, 레디칼이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CH3O, CH3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D, 뭐가? 메틸기가 2개인 거죠. 에테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2H5가 2개가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산소 있고. 요거 D, 에틸이죠. 에테르.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요 놈이 메틸기죠. 요걸 우리가 레디칼이라고 그래요. 레디칼, 메틸기. 자, C2H5. 요것도 우리가 레디칼, 기라고 하는 거죠. 요건 에틸기. 그래서 에테르의 일반식은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 양쪽에 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어떤 기에 CHO, CHO는 알데히드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CO, 대표적인 게 RCHO. 이 알데히드가 들어가 있는 건 HCHO, 포름알데히드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기에 가운데 CO가 있고 어떤 기가 들어가는 거. CH3, CO, CH3. 이게 뭐예요? 아세톤이죠, 아세톤. 그 다음에 어떤 기에 COOH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CH3, COOH. 요 초산이죠, 초산. 그래서 여러분, 요 관능기에 따른 요 분류에서 OH는 우리가 히드록식이라고 하고요. CHO는 알데히드기, CO는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죠. COOH는 카르복시기, CO, CH3는 아세틸기, SO3H는 슬폰산기, NO2는 니트로기, 그 다음에 NH2는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